이대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따뜻한 감동 스토리 계속 전해드릴게요. 2025년 4월,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전방위 무역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소상공인들은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은 이들은 해외 제품을 저렴하게 수입해 생계를 이어가던 소규모 가게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따뜻한 햇살 아래 줄지어선 작은 상점들 사이 에이미의 홈리빙이라는 작은 가구 가게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존슨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수입 원목 소품과 저렴한 생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보다 원가가 30%나 올랐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손님들에게 팔겠어요? 에이미 씨는 입술을 깨물며 새로 도착한 송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도매상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주문도 취소됐고 가게 선반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우린 단지 평범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그녀의 하소연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씨는 지역 상공회의소에도 문의해보고 은행 융자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관세 인상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적자가 쌓였습니다.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던 날 에이미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도 미국 관세 때문에 수출을 꺼리는 상황.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매장 한 구석에는 팔리지 않은 수입 쿠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매장을 열 때 걸어뒀던 작은 간판 희망을 팝니다라는 문구가 오늘따라 더욱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에이미 씨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미국 소상공인에게 직거래를 제안합니다. 의심이 앞섰습니다. 한국? 게다가 중소기업이라니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에이미 씨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뒤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한빛산업입니다. 미국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살아남고 싶습니다. 친절한 문장과 함께 제품 샘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원목 소품, 실용적인 가구들, 무엇보다 관세 포함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손을 덜덜 떨면서 답장을 썼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작은 가게와 거래해 주실 수 있나요? 에이미 씨는 한빛산업 측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제품 샘플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주문서를 작성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샘플 제품들은 품질은 훌륭했지만 미국 현지 인증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증서 없으면 판매를 못해요. 에이미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빛산업 측도 미국 시장 경험이 부족해 인증서 문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가게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마지막까지 남는 바보가 되는 걸까? 남은 상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매장 문을 열 때마다 손님은커녕 바람만 불어들어왔습니다. 마음 한켠에 피어난 희망은 그렇게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한빛산업은 급히 필요한 인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에이미 씨는 이번엔 정말 가능할 거라 믿으며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보내온 첫 대량 물품이 LA 항구에서 통관 지연에 걸린 것입니다. 배송 예정일이 또 밀렸습니다.
운송업체의 차가운 메일 한 통에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상품은 항구에 쌓여 있었지만 가게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손님들의 불평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직도 신상품이 안 들어왔어요?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가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작은 메모장에 적어둔 남은 예산을 세어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희망이란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졌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결국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 한빛산업 김지훈 대리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 대리는 답장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초조하고 절박했습니다. 에이미 씨, 포기하지 맙시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 대리는 긴급하게 다른 물류 회사를 섭외하고 인증 처리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남은 예산과 추가 비용 견적서를 번갈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걸어야 하나? 이대로 문을 닫을 바엔 마지막까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결정을 미루던 그녀는 결국 남은 통장 잔고를 꺼내 마지막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만은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두 번째 선적이 마침내 롱비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운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랜덤 세관 검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배송 대행사의 알림을 받는 순간 에이미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세관 검사는 최소 2주 이상 지연될 수 있었고 그동안 가게는 재고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며 매장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가게 문을 닫을지 끝까지 버틸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매장 불을 끄지 않고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선반 앞에 서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버틸 거야. 어느 흐린 오후 에이미 씨는 가게 카운터에 앉아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낯선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협력 요청. 보내는 이는 한빛산업 김지훈 대리였습니다. 에이미 씨,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제품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프로모션이라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프로모션인가 싶었지만 메일을 읽는 동안 그녀는 점차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한빛산업이 새롭게 출시하는 친환경 원목 소품을 에이미 씨 가게에서 독점적으로 선보이고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이미 씨를 믿고 함께 갑니다. 그 문장 한 줄이 지쳐있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아직 통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에이미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날부터 에이미 씨는 매장 정리에 다시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선반을 하나하나 닦고 쇼윈도도 새로 꾸몄습니다. 희망을 팝니다라는 간판도 반짝반짝 윤을 내어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곧 특별한 제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게를 지켜보던 주변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에이미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관 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결과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빛산업 김지훈 대리도 매일 현황을 공유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에이미 씨,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세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의 화물은 추가 검토 없이 통관 허가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에이미 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고 잠시 가게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품들이 드디어 입고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운송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매장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상품이 도착하는 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선반을 정리하고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생생한 나무 향이 매장 가득 퍼졌습니다. 이 향기, 이 손맛, 이걸 손님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녀는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 이벤트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손님들이 다시 돌아와 줄 것인가? 그것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날 에이미 씨는 새벽부터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과연 누가 와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데 9시가 넘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동네 단골 같아 보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소파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직수입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부부는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우리 딸내미 신혼집에 딱 좋겠네. 그들은 결국 작은 테이블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에이미 씨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 판매가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로 소문을 들은 젊은 부부, 지나가던 관광객들, 오랜만에 돌아온 단골까지. 한국 제품이라고요? 요즘 품질 좋다던데요.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SNS에도 고객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튼튼해요.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이 예쁘네요. 에이미 씨는 매일 밤 재고를 정리하며 피곤에 지쳤지만 이젠 그 피로조차 행복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고 희망을 팝니다라는 간판은 이제 진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한빛산업 김지훈 대리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햇살 아래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는 점점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몰려들거나 대박이 터지는 일은 없었지만 하루에 몇 명씩 꾸준히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에이미 씨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무너져가던 매장이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진열장을 정리할 때마다 에이미 씨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빛산업과의 거래도 조금씩 안정화되었습니다. 김지훈 대리와의 연락은 여전히 꾸준히 이어졌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작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에이미 씨는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어느 날 가게 우편함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에이미 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식탁이 더 따뜻해졌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편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작은 편지는 지난 몇 달간 버텨온 모든 고통과 좌절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참 잘했어. 그날 이후 에이미 씨는 예전과 다름없이 그러나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상품 진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겐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가게 한편에 작은 책상을 놓고 손수 만든 소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손님과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새로운 소품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꿈을 키웠습니다. 바로 이 평범함이 에이미 씨가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범함은 작지만 단단한 연대 덕분에 가능해진 것임을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에이미 씨는 작은 박스 하나를 포장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가게에서 직접 고른 소품들과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썼습니다. 투. 한빛산업 김지훈 대리님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습니다. 박스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에이미 씨는 처음 가게를 열던 날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상대방은 한국 땅 먼 곳에 있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과 자신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어느 날 에이미 씨는 매장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작은 노란 펜지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텼더니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멀리 한국에서 보내온 작지만 진심 어린 손길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이 오늘 이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에이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단한 성공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소중한 자신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는 서로를 믿고 응원했던 두 나라 사람들의 조용한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에이미 씨의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처럼 북적이는 일은 없었고 하루 몇 명의 손님이 오고 가는 소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씨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장을 정성껏 가꾸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한빛산업과의 거래도 서서히 안정되어 새로운 제품 라인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대리와는 가끔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에이미 씨의 삶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희망을 쌓아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매장 한쪽 벽에 놓인 소품. 진열대를 정리하던 에이미 씨는 문득 벽에 걸어둔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한 장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한빛산업에서 받았던 답장. 함께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지금의 이 일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이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멀리서도 함께 해줘서. 그날은 매출이 좋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닿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에이미 씨는 처음 느꼈던 감사와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힘든 날이 찾아와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버티지 않았다면 이 평범한 하루조차 없었을 거야. 한빛산업도 여전히 작지만 성실하게 성장을 이어갔고 두 사람의 인연은 끈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큰 뉴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지만 이 작은 매장과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씨는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가게 문을 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희망을 판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진심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